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처럼 당뇨약 끊어야겠죠? 실험에서 제시한 방법도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 단계별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영상 시작 부분에 알려드렸던 스프리스 컷입니다. 식사 후 10분만 해도 혈당 삭제됩니다. 그런데 사실 5분만 해도 혈당 삭제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식사 후에 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식사 끝나고 30분 정도 지나서 하면 가장 좋습니다. 혈당 재보면 제 말에 참 거짓이 바로 드러나는데 제가 뭐하러 거짓말 하겠습니까? 계단 오르기보다 더 적용하기 쉽고 일반 스쿼트보다 허리 부담을 줄이면서도 집중적으로 허벅지 글리코겐을 소모시켜 식후 혈당을 빠르게 삭제시킵니다. 바로 스프리스 컷인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리를 넓게 벌리시고요. 앉았다 일어나시는 것을 본인의 체력에 맞게 10회 정도 다리를 바꿔가면서 반복하면서 10분만 해보세요. 10분 투자해서 당뇨병 탈출한다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특별하냐고요? 일반 스쿼트와 뭐가 다른지 궁금하시죠? 스프리스 컷은 하체 근육 중에서도 가장 근육량이 많은 허벅지 앞 대퇴 사두근을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일반 스쿼트이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앞쪽을 골고루 사용하면서 힘을 분산시켰다면 스프리스 컷은 포도당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퇴 사두근에 집중하면서 혈중 포도당을 더 빠른 속도로 소모시킵니다. 당연히 그런 만큼 혈당 내려가겠죠. 단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각도를 조절하시면서 무릎에 부담이 없을 정도로 하시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거 보여드렸죠. 제가 알려드린 팁을 보고 당뇨병을 탈출하신 수많은 분들의 후기, 이렇게 탈출에 성공해서 후기를 남기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움직이는 게 좋은지 모르는 사람도 있냐?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탈출에 성공하신 분들은 절대 저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해봅니다. 그리고 효과를 확인하고 계속 시도했기 때문에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실 수 있게까지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왜 식후에 움직이는 게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을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면서도 귀찮아서 하지 않은 것인데 이거 해결하는 거 간단합니다. 귀찮지 않은 가장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본인이 직접 효과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하시니 힘들게 몸을 쓰셨는데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그러다가 막 에이 이거 해도 안 되는데 에이 하지 말자 하고 포기하게 되는데요.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려서 계속 하시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스프리스 컷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격과 수비가 있는데 스프리스 컷은 공격이고요. 수비법도 오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만 보시면 당뇨에 관련돼서 더 이상 다른 운동 영상 보실 필요가 없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혈당 재보면 답 나오잖아요. 두 번째 원인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셔서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자마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덴마크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두 집단 모두 식단에 대한 권고사항을 잘 지키도록 요구했는데 한 집단에는 활동량까지 늘리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활동량까지 늘린 당뇨 환자들의 당화 혈색소 확연하게 낮아진 거 보이시죠? 식단만 조절한 집단에서 당뇨약 가지수를 줄인 이들은 4분의 1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40%의 사람들은 당뇨약 가지수가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운동까지 병행한 사람들의 경우 절반의 사람들이 당뇨약을 끊었고요. 20%는 당뇨약 가지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자마에 실린 논문이면 그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처럼 당뇨약 끊어야겠죠? 실험에서 제시한 방법도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 단계별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영상 시작 부분에 알려드렸던 스프리스 컷입니다. 왜 그런지도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도 스스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혈당 올라가지 않습니다. 맞죠? 음식 속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되면서부터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만 더 세분화해서 포도당이 가는 길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 나눠서 설명드렸죠. 입, 위, 장, 혈관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장에서 혈관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조금 더 세밀하게 쪼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IQ 60만 넘어도 이거 이해되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봐보세요. 설마 우리 갑오징어 여러분들 중에 IQ 60 이하는 없으시죠? 말이 나온 김에 갑오징어 여러분들 저랑 내기 하나 하시죠. 지금부터 5분 동안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 각성하여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5분 후에도 여러분들에게 의지가 생기지 않았다면 제가 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누구도 할 수 없는 유튜브 최고의 당뇨 탈출 영상을 만들 것입니다. 제가 이기면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5분 정도면 할만하잖아요. 버텨보세요. 탈출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포도당이 가는 길 설명할게요. 소장에서 혈관으로 포도당이 들어갈 때 거치는 경로는 소장에서 간, 혈관, 근육, 지방 순서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포도당이 혈관에 높은 농도로 있는 걸 고혈당이라고 합니다. 혈관에서 어디론가 보내서 없애야 혈당이 100 정도를 유지하는 정상 혈당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우리 몸은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저장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몸으로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저장형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합니다. 포도당이 저장형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저장형으로 바뀐 만큼 혈관에서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니 혈당 떨어진단 말이죠. 이거 좋은 거죠. 저장형으로 많이 바뀌면 바뀔수록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저장형으로 바뀌는 과정이 두 군데서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간과 근육입니다. 간과 근육이 혈당 담아놓는 도시락통이에요. 그렇다면 도시락통의 크기가 크고 도시락통이 많이 비어있을수록 음식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거기로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혈관에는 덜 남아있고 그만큼 혈당 덜 오르겠죠. 이 도시락통이 바로 글리코겐이고요. 간에 저장되어 있는 도시락통의 사이즈는 120g 정도, 그리고 근육의 도시락통 사이즈는 300g 정도.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도시락통의 사이즈를 키울 수 있을까요? 도시락통 사이즈 키운 만큼 혈관에 남아있는 포도당 적어지니 좋은 거잖아요. 간 도시락통의 사이즈는 임의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육의 도시락통 사이즈는 늘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육량 증가입니다. 근육량을 키우면 키울수록 도시락통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혈당 낮추는데 가장 효율적인 근육인 허벅지 근육을 키우실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스프릿 스쿼트 매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도시락통을 비울 수 있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결합하면 무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취침 중이나 단식처럼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장시간 지속되면 도시락통을 비워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24시간 정도 단식하면 간 도시락통은 완전히 비워집니다. 그런데 단식은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이 간 도시락통보다 사이즈도 3배나 더 큰 근육 도시락통 비우는 방법입니다. 근육 도시락통을 비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전에 스프릿 스쿼트를 통해 근육 도시락통에 저장된 포도당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주면 됩니다. 도시락통이 어느 정도는 비겠죠. 그렇게 도시락통이 빈 만큼 식사를 통해 혈관으로 들어오는 포도당은 우선적으로 근육 도시락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포도당이 혈관에 덜 남아있으니 혈당 덜 오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식후에 한 번 더 스프릿 스쿼트를 해주면 혈관에 남아있는 포도당을 근육을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근육이 한 번 더 사용하면서 혈당이 또 줄어드는 겁니다. 인슐린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도 근육의 움직임만으로도 혈당을 40% 가까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단계가 식후에 10분간 스프릿 스쿼트를 통해 식사로 들어온 혈당을 삭제하는 것이었다면 2단계는 식사 전에도 10분간 스프릿 스쿼트를 통해 식사로 들어오게 될 포도당을 담을 도시락통을 비워놓는 겁니다. 지금까지 식후 운동만 하셨다면 그것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관리 잘하고 싶다면 식사 전에도 한 번 더 움직여주면 좋습니다. 이거 해보고 효과가 좋아서 저는 밖에서도 카페에서도 책 읽으면서 합니다. 누가 뭐라 하면 어떻습니까? 혹시나 야외에서 이거 하고 있는 분들을 보시면 가서 말 한번 걸어보세요. 혹시 갑오징어 아니세요? 이렇게 반갑게 서로 인사하시면서 파이팅 하시면 됩니다. 1단계가 잘 되시는 분들은 2단계도 어렵지 않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단계를 규칙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식후 혈당을 확인하면 재미가 있어요. 그동안 뭘 해도 안 되는 게 잘 되니까 당연히 재밌죠. 전 아주 신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3단계까지 가시면 그게 바로 완전체입니다. 제가 오늘 공격과 수비를 모두 알려드린다고 했죠. 스프릿 스쿼트처럼 혈당을 사용하면서 직접 삭제하는 게 공격이었다면 수비는 도시락통을 비우고 도시락통 사이즈를 키워서 포도당의 공격을 미리 대비한 것인데요. 여기서 또 핵심적인 팁이 바로 도시락통 비우는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건 단순히 식후 혈당 30, 40 낮추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 측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노후에 거동이 불편한 채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으며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것까지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이 영상 만드느라 20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저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난 시간 음식편에 이어서 이번 편도 레전드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당뇨 탈출 영양제 이야기도 2월 말에는 보실 수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셔야 영상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IQ 60만 넘어도 이해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IQ 80입니다. 도전 한번 하시죠. 2형 당뇨병을 겪고 있던 호주 원주민 10명에게 단 7주 동안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시도하게끔 하자 당뇨병이 말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혈당 그래프 전후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인슐린 분비량도 7주 전에 비해 확연하게 상승하여 정상화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혈중 지질 수치, 총 콜레스테롤도 낮아지고 중성지방은 거의 70%가 줄어들었습니다. 실험 대상이 10명뿐이긴 하지만 평균 연령 53세에 평균 체중 81kg인데 야생 방식으로 살아가게 했더니 체중이 8kg이나 줄어들면서 당뇨병 저절로 나아졌습니다.
호주 당뇨인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막혀있던 인슐린 수용체가 더 민감하게 포도당과 반응하게 되고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활동량을 늘리면서 증가한 인슐린 민감성은 애프터 번 효과라고 운동이 끝나도 최대 48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늘려놓은 활동량으로 인해 내일까지 인슐린이 더 민감하게 여러분들의 혈당을 낮춰 공복 혈당은 물론이고 다음날 식후 혈당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민감성을 높여주는 걸 질적인 성장이라고 친다면 양적인 성장도 발생합니다. 활동량을 늘리면서 근육세포가 더 많은 양의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혈중 포도당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수송 분자가 있는데요. 글루트라고 포도당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활동량이 높아지면서 이 통로를 더 많이 생산하게 되고 들어가는 길이 많아지니 포도당을 혈관에서 근육으로 집어넣는 효율이 50배 가까이나 좋아집니다. 식후 10분간 하는 스프릿 스쿼트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혈당에게 공격 펀치를 날리면서 작은 국지전 싸움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당뇨를 없애려면 반드시 포도당 통로를 늘리는 것 같은 탄탄한 수비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활동량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동작을 얼마만큼 해야 할까요? 검증된 수치가 바로 주 150분 중등 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오늘 알려드렸던 덴마크 실험에서 당뇨 환자들 당화혈색소 40% 낮추고 당뇨약 준당시킨 방법이 바로 주 150분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근력 운동인데 주 2회 근력 운동은 식전 식후 스프릿 스쿼트 꾸준히 하시면 근력 2주는 채운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제 여러분들께 남은 것은 유산소 일주일에 총 150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등 강도로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순간 앞서 말씀드렸던 인슐린 민감성 증가, 포도당 통로 건설을 비롯하여 근육에서 PGC1 알파라는 단백질이 세포 속에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미토콘드리아의 개수를 늘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여러분들이 섭취한 모든 포도당의 종착지입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간 포도당이 결국 마지막으로 가는 장소가 미토콘드리아고 이거 개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혈관에 포도당이 덜 남아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발전소들끼리 융합과 분열을 반복하면서 네트워크 자체를 재구성합니다. 고장난 발전소를 철거하고 새 발전소를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7주 만에 당뇨에서 탈출한 호주 원주민들과 1년 만에 당뇨약을 중단한 덴마크 당뇨인들의 몸에서 기적이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활동량 늘리면서 인슐린 민감성도 높이고 미토콘드리아 개수까지 늘렸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이걸 재현하기 위해서 검증된 방법이 한 번에 최소 30분간 중등 강도로 심장 박동을 유지하면서 유산소 운동하는 것입니다. 최소 주 150분이니 하루에 50분씩 하시면 주 3회, 40분씩 하시면 주 4회 하시면 됩니다. 25분씩 주 6회 안 되고요. 왜냐하면 최소 30분은 넘어야 미토콘드리아 생합성 과정이 제대로 일어납니다. 30분씩 7회, 210분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최소 30분 유산소 운동하세요. 이거 7주만 해보세요. 이게 활동량을 늘려서 당뇨병을 탈출하는 3단계 완전체 방법입니다. 저는 이걸로 당뇨병 탈출했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운동 강도는 운동하시면서 대화는 가능하지만 좀 숨이 헐떡이는 정도면 됩니다. 이거 어림잡아 설정해드리자면 저는 런닝머신 속도 6.5로 맞추는데요. 40대는 6.5, 50대는 6, 60대 이상은 5에서 6 사이로 하시면 됩니다. 제 루틴은 유산소 운동을 저녁 식전에 하고 걸어서 23층 계단을 올라가서 식사를 하는데 계단 오르기 힘드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 후 10분간 스프릿 스쿼트 그리고 식사를 하면 배부르게 먹어도 혈당이 예쁘게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정도의 10분간 스프릿 스쿼트 하시면 완벽하고요. 만약 더 잘하고 싶다. 그럼 스프릿 스쿼트를 조금 천천히 하면서 20분으로 늘리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 여기까지 보셨으니 하는 말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0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스프릿 스쿼트 1분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1분만 지나도 허벅지가 단단해지면서 혈당 사라지는 게 어떤 건지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걸 과연 내가 10분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드실 겁니다. 연속해서 하실 필요 없고요. 천천히 쉬면서 하시면 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만 마시고 하신 다음 혈당 한번 측정해 보시면 계속 하고 싶어지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완벽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7주만 따라 하시면 당뇨병 환자도 약 가짓수 줄이고 당뇨병 전 단계라면 정상인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식단편 지키시고 6편에서 알려드릴 영양제까지 조합하시면 완벽합니다. 어때요? 충분히 설득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저랑 했던 내기 기억하시죠? 제가 이긴 것 같네요. 그런데 가끔 저혈당 가거나 운동했더니 오히려 혈당 상승해서 당황스럽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저는 매일 지인들에게 이런 전화 받습니다. 이걸 더 세밀하게 개인화하고 싶다면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소혈당 측정기고요. 연소혈당 측정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면서 더 디테일한 활동량 증강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다음 시간까지 식전 식후 스프릿 스쿼트 최소 이틀은 해보시고 혈당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